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고요. 성우 이슬입니다. 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일행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더라도 이들과 만날 의사가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이르면 이달 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7회 인천아시아기영기대회가 4일 인천아시아드 주기영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이동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트웬티원의 노래입니다. I don't care.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That's the only way you boys learn. 있을 때 잘하지 너 왜 이제 와 매달리니 속아준 거짓말만 해도 수백 번 오늘 이후로 내 남자 울리는 bad girl 이제 눈물 한 방울 없이 널 비웃어 사랑이란 게임 속 loser 무릎 꿇고 잘못을 뉘우쳐 아니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나 clap your hands to this I don't care 그만할래 네가 어디에서 뭘 하던 이젠 정말 상관 안
네, 주요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일행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더라도 이들과 만날 의사가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박 대통령은 황 총정치국장 등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하루 전인 3일 오후에 알았다며 정치권 일각에선 김정은 친서가 없어서 청와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박 대통령은 친서가 없더라도 이들을 만나려고 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도 박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여겨지는 황 총정치국장이 직접 내려온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친서 같은 형식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4일 남북 대표단 오찬회담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황 총정치국장 등 북한 대표단에게 박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선수단 격려와 폐회식 일정상 오늘 저녁에 돌아가야 하기에 어렵다고 고사했다. 10월 4일 인천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국면 전환의 계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 대표단은 14 인천회담이 끝난 뒤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은 4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오후 10시 25분 북한으로 되돌아가기까지 12시간여를 인천에 머물렀다. 황 총정치국장은 4일 오후 정홍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이르면 이달 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방한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찬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10월 말이나 11월 초 편한 시기에 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필요한 실무사항 및 의제 정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오찬회담에서 우리 측이 먼저 지난 8월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북측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가 그 부분은 자기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2차 고위급 접촉 날짜와 관련 굳이 늦추거나 할 이유는 없지만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별도로 남북 실무 접촉을 생각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촉 날짜를 북측에 다시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비롯한 남북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차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한 만큼 이러한 기조는 실제 2차 접촉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앞세우겠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정책 전환과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대해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와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혀왔다. 올해 2월 개최한 1차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개최와 상호 비방 중상 중지, 편리한 날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할 것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가 4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의 45개 모든 회원국에서 14,500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우정어린 경쟁을 펼쳤다. 한국은 금 79, 은 71, 동메달 84개의 성적으로 일본을 제치고 5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목표였던 금메달 90개 이상 획득에는 못 미쳤지만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의 환희와 탄식에 온 국민은 찬사를 보냈다. 펜싱, 사격, 양궁 등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따낸 한국은 구기 종목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남녀 농구가 사상 첫 동반 우승을 달성했고 야구와 축구, 여자 핸드볼, 여자 배구도 승전보를 전하는 등 구기 종목에서만 강세를 보였다. 반면 금메달이 100개나 걸려있던 육상과 수영에서는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기초 종목 육성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다. 비인기 종목 우슈, 세팍타크로, 조정 등도 모처럼 관심을 받았다.
북한은 금 11, 은 11, 동메달 14개로 7위에 올라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12년 만에 톱10에 복귀했다. 다양성이 여기서 빛난다라는 대회 영문 슬로건처럼 아시아 국가의 전력 평준화와 스포츠 약소국의 선전도 수학이었다. 경기장 과잉 투자 논란과 운영 미숙 등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16일 동안 축제를 밝혔던 성화가 꺼졌어도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새로운 불씨를 키워가야 하는 이유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이동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내놓은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가운데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69.4%는 비정규직에 머물렀으며 19.5%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뒤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중 22.4%만이 정규직이 됐고 50.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으며 26.7%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비정규직 10명 중 한두 명만이 1년에서 3년 뒤 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게 됐고 나머지 8명에서 9명은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 등 16개 나라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성이 가장 취약했다. 단시간 노동자들이 많은 네덜란드를 보면 현재 비정규직이던 노동자가 1년 뒤 49.1%,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 일본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다. 비정규직 중 1년 뒤 17.5%, 3년 뒤 24.9%만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16개 국가 평균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1년 뒤 35.7%, 3년 뒤 53.8%가 정규직 자리로 옮겼다. OECD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OECD는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달 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박진도의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벽 사랑.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 사랑이었다면 차라리 맺지 말지 전해주고 유리벽 사랑 내의 너를 잊을 수 있나.
가슴으로 느껴보았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슬픈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 없이 타인의 사랑 내의 너를 잊을 수 있나 다음은 정치면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인천 방문에 따른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와 2차 접촉 합의 발표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번 접촉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산가족 상봉과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당부하면서 다소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남북관계 개선에 야당이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남북대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전국 주도권은 당분간 정부와 여당이 쥐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영호 수석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북한 인사들의 방남이 이례적인 행사로 그치지 말고 상호 신뢰와 교류 협력, 나아가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심 어린 작은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은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강대강 대립으로 경색될 대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아닐 수 없다면서 우리 측도 1도 양단식 조치 해제는 아니더라도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향적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수용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남북 정상회담의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산가족들의 소망에 답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정치권은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내달 초 사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2차 접촉 개최에 합의, 남북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평가했다. 만일 2차 접촉에서 남북의 상호 진전된 입장을 확인한다면 그간 아쿠아일로였던 남북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연말 정국까지 주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국정감사 등 하반기 정국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와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등 증세 논란을 고리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야당의 전략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남북관계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대화의 성과들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남북 이슈로 꽉 막힌 세월호 전국을 탈피하면서 당분간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되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깜짝 방안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주요국 정부와 언론은 이들 방한 인사 행보에 관심을 나타내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3일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면서도 자세한 상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북측 고위 관리들이 흔치 않은 깜짝 방문을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상이 비상한 관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 없이 5년 만에 첫 고위급 방문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방문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는 신호가 될지도 모르는 이례적인 여정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남북이 수개월간 긴장을 이어온 상황이라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는 낮지만 방문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방문으로 팽팽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대표단의 전격 방안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명목으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한국 카드를 꺼낸 것이라면서 향후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북미 관계도 움직여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를 표명한 것은 중국과 관계가 냉각되고 대미 관계도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러시아에 이어 한국에도 접근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현재 북일 간의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5일 인터넷판을 통해 평양이 남북관계를 우선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외부 세계에 알리려는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도 남북한 관계 개선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화하시보 편집위원인 쉬리판도 신경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이 보통 때와는 다른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개발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며 포스트 세월호 국면 조성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사실상의 증세라는 주장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민생 국감을 밀어붙이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 점에 국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예년에 보여주기식이나 호통,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야당의 정치 공세와 정부 발목 잡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 기간 중에라도 법안심사 소위 구성을 완료해서 국감 직후 경제활성화 법안심사에 들어가는 속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 등을 다시 도마에 올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구조작업과 선박검사 부실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이처럼 다시 세월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대표 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의 정부 무능과 해경해수부의 부정비리, 청해진 해운 부실 수사 등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정책 등도 서민 증세라는 점을 부각시켜 저지하겠다는 스탠스다. 청와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짜 민생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짜 민생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 주택담보 인정 비율 완화 등 빚잔치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윤미래의 떠나지마. 시계만 보고 있는 너 보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나는 너 정말 너 하나뿐이야. 제발 떠나지마. 1분 2분 5분 10분 흐를 때마다 자꾸 내 가슴은 불안해져가. 차갑게 식어진 커피향 속에 내 눈물이 흘러내려. 네가 떠나고 또 내가 떠나고 불빛 속 음악도 떠나고 모두 부서져버린다. 부서져버린 사랑만 남아. 그대여 떠나지마. 너를 사랑했던 날, 널 사랑했던 날 네 가슴 속에 가져가. 그대여 떠나지마. 다시 돌아온다고 너 돌아온다고
부탁이야.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면 뭐해 자꾸 네 모습이 생각날 텐데 마치 영화 속의 그 장면처럼 내 눈물이 흘러내려. 네가 떠나고 또 내가 떠나고 불빛 속 음악도 떠나고 모두 부서져 버린다. 부서져 버린 사랑만 남아. 그대여 떠나지마. 너를 사랑했던 날 널 사랑했던 날 네 가슴 속에 가져가. 그대여 떠나지마. 다시 돌아온다고 너 돌아온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봐. 그대여 떠나지마. 너를 사랑했던 날 널 사랑했던 날 네 가슴 속에 가져가. 그대여 떠나지마. 다시 돌아온다고 너 돌아온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봐. 마지막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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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come back.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수십 년 상환 부담을 져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내 집 마련 수단이 아닌 생활비로 소모할 정도로 서민 생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기업 등 5개 주요 은행의 지난 1월에서 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51조 8천억 원 중 53.8%가 주택 구입에 쓰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비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1년 43.2%, 2012년 50.6%, 2013년 50.9%, 올 1월에서 7월 53.8% 등 점점 증가했다. 은행 서류에 주택 구매로 대출 목적을 적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합하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형 주택대출의 증가는 실질임금의 정체로 가계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탓으로 분석된다. 물가를 반영한 전년 동기 대비 실질임금 상승률은 5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지난 2분기에 0.2% 떨어졌다. 임시직의 실질임금은 지난해 2분기보다 1.4% 줄었다.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저소득층이나 퇴직한 자영업자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주요 계층을 이룬다. 은퇴 계층이 몰린 5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은 국민은행에서 2011년 말 32조 5천억 원에서 지난 6월 말 38조 원으로 17% 늘었고 같은 기간 농협은행에서도 12조 7천억 원에서 17조 4천억 원으로 37% 급증했다. 최근 대출금리가 바닥을 치는 등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생계형 주택대출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생계형 대출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엔저에 이어 위안화까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동차,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 주력 제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5일 중국 위안화 환율 상승 원인과 영향 보고서를 내고 지난 6월 3일 위안 달러 환율이 6.1719 위안까지 오르면서 위안화 가치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초 대비 1.22% 절하된 것이다.
보고서는 위안화 약세 원인에 대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화 강세, 중국 경기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말까지 위안 달러 환율이 6.13위안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원화 절상과 위안화 절하가 맞물리면서 원 위안 환율은 9.3% 절상됐다.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 환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대기업보다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무역원은 과거에 비해 원엔 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 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과거 일본 기업들은 환율 조건이 유리해도 수출 단가 인하에 소극적이었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선다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한국전력 부지를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비용 조달을 위해 기아차가 회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전부지 매수액 10조 5,500억 원 가운데 현대차가 5조 9,025억 원을,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각각 2조 6,375억 원, 2조 1,100억 원을 부담한다. 현대차 그룹 3사는 별다른 차입 없이 비용을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현대차 그룹의 입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현금 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아차가 회사채를 결국 발행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전부지 매수액 10조 5,500억 원에 서울시에 대한 기부 체납과 취득세 등을 더하면 본격적인 개발까지 12조 2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삼성증권은 12조 2천억 원 가운데 기아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3조 7천억 원으로 분석했다. 현금성 자산에서 차입금을 뺀 기아차의 순현금 규모는 2조 4천억 원 수준이라 결국 기아차의 부담액에 1조 3천억 원이 모자란다. 때문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최종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아차가 2016년까지 멕시코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에 3천억 원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해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차입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먼지가 되어. 바하의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것은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자, 이번엔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주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해안 지방은 오늘도 좀 흐릿하고 빗방울도 조금 떨어진 곳이 있었는데 강원 영동 지방은 오전까지는 가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갈 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의 날씨를 봐도 구름만 다섯 개는 비교적 화창한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비 소식은 다음 주 월요일쯤 강원 영동 지방으로만 한 차례 더 전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더욱 완연해지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루가 다르게 더욱 싸늘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데 한낮에는 활동하기 좋을 만큼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도 아침엔 제천이 3.9도, 서울은 10.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지만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1도, 세종도 비슷하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22도, 광주, 부산 등은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만큼 기온이 오르진 않겠습니다. 오늘 강릉 낮 최고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잘 챙기도록 옷차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강풍특보는 흑산도 홍도에 발효될 예정이고요. 내륙 지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까지는 동해안과 제주도 지방에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밖의 지역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분다는 점 참고하셔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은 이른 시간에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몇몇 열차는 자리가 매진돼서 출발했고요. 지금도 하행선 열차 중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중앙선, 태백선, 이 밖에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낮 12시 이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좌석이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50석 미만으로 적게 남아있는 열차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중에 경부선과 중앙선은 오후에 준비된 몇 편의 열차에도 예밀이 늦습니다. 하지만 용산역에서 군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장항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구간들보다는 한결 낮은 예밀을 보이면서 이후 준비된 열차에 대체로 100석 이상씩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행선 열차는 하행선보다 예밀이 낮습니다. 이 시간 현재 부산역이나 진주, 목포역이나 안동역에서 오후 5시 이전에 출발하는 일부 열차의 예밀이 높습니다만 이 열차들 모두 몇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는 좌석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편안하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열차에는 지금 적게는 100석, 많게는 300석 이상씩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나들이 하시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이제는 주말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레일에서는 만 26세 이상 성인분을 대상으로 3일 동안 KTX 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자유행 패스를 발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최진희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대의 옷자락에 매달려 눈물을 흘려야 했나요? 길목을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애원해야 했나요? 떠나가버린 그대 때문에 내 모습이 아위어가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난 모르게 가슴 아파요. 우린 너무
않았나 생각해봐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떠나가버린 그대 때문에 내 모습이 아위어가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난 모르게 가슴 아파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한 번쯤 다시 만나 생각해봐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이번엔 사회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2014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불꽃을 보러 한강에 타고 나온 배가 뒤집혔고 무릎, 어깨 부상자도 속출했다. 주최 측의 행사 진행 미숙에다 당국의 안전 통제 부실, 일부 시민들의 안전의식 결여가 여러 사고로 이어졌다. 12회째를 맞은 불꽃 축제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 모인 관람객이 45만 명, 이촌, 반포 등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선상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타고 나온 배들이 전복, 표류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간문에서 한강으로 오던 10인승 요트가 서울 강서구 마곡철교 부근에서 전복됐다. 선주 배모 씨 등 어른 11명과 초등학생 2명은 보트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다 경찰에 발견됐다. 오후 7시 50분쯤 용산구 한강철교 북단에서 김모 씨 등 어른 6명과 어린이 4명이 타고 있는 소형 보트가 침수된 것을 경찰이 구조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성인 4명이 탄 소형 보트는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에서 표류하다 구조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11시까지 불꽃축제 현장에서 총 162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무릎 골절, 어깨 탈골 등으로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미아 실종 신고도 17건에 달했다. 행사 뒤 한강공원 곳곳에는 먹다 남은 음식, 돗자리, 음료수 등 일회용품이 뒹굴었고 도로 구석, 가로수 주변에도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이번 주 국내로 송환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된 김 씨를 이번 주 초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현재 연방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 씨는 현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 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김 씨가 만약 재판 끝에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유학 중인 두 자녀를 만나러 재입국하기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에서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를 통해 유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씨의 두 아들인 대균 씨와 혁기 씨에 이어 아이원 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인 김 씨는 유 씨 일가의 재산을 차명 관리해온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0억 원으로 추정되는 유 씨 일가 계열사 비상장 주식과 100억 원 상당의 유 씨 일가 부동산이 김 씨 혹은 그 친척 명의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유 씨 일가 계열사에 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수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미국 당국의 요청에 김 씨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교육부가 4월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에게 이사직 연임 승인을 해준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 이사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교육부는 김 이사장 측과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시 임원으로 승인한 모양새가 됐다. 또한 임원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임원 승인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과도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연휴 전날인 2일 건국대 측이 8월 신청한 김 이사장의 임원 연임 승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김 이사장 측은 교육부가 4월에 내린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김 이사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교육부가 항소했다. 법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건국대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지만 9월 30일자로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된 상태다. 교육부는 대법원에서 취소 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임원 승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4월 건국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이는 1월에 이루어진 건국대 회계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재산 수백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부정하게 운용하고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교육부의 김 이사장 임원 승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최근 전병욱 전 3.1교회 담임 목사한테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8명의 증언이 담긴 책 숨바꼭질이 출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성직자가 모두 4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5일 박남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목사, 신부, 승려 등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성직자는 2009년 80명, 2010년 108명, 2011년 93명, 2012년 87명, 2013년 96명 등 해마다 1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종류로는 강간, 강제추행이 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15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99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71건, 부산 40건, 경북 23건 등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는 다른 전문 직종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많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의사는 379명, 예술인은 223명, 교수는 119명, 언론인은 59명, 변호사는 20명이다. 박 의원은 성직자의 성범죄는 교단 차원에서 함구하다가 범죄 사실이 심각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성직자들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바비킴의 영원히 너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슴속 가득한 사랑 자꾸만 떠올라서 너만 보여서 아무것도 난 못해 머릿속 가득한 사랑 멀리 해도 보여 너무 그리워 다시 널 바라본다
너 없이 살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한 걸음 더 가면 볼 수 있을까? 만질 수 있을까? 다시 또 없을 내 사람아. 애타게 혼자 하는 말 널 사랑해. 네가 없는 그 자리 그대로 남아서 영원히 널 그린다. 걷지도 못하고 서서 바람 불면 하는 고개 돌리고 너만을 기다린다. 너 없이 살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한 걸음 더 가면 볼 수 있을까? 만질 수 있을까? 다시 또 없을 내 사람아. 애타게 혼자 하는 말 널 사랑해. 네가 없는 그 자리 그대로 남아서 영원히 널 그린다. 너의 뒤에 있을게. 내가 너를 지킬게. 널 보고 싶은 내 마음 하나 내 손에 닿을 너의 마음 기다려. 다시 또 없을 내 사람아. 오늘이 가도 내일 또 널 기다려. 네가 멀리 있어도 난 느낄 수 있어.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국제면 살펴보겠습니다. 잠잠해지던 홍콩 민주화 시위가 친중단체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 지도부는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마지막 대화의 실마리는 놓지 않는 모습이다. 한때 수백 명 수준으로 줄었던 시위대는 4일 밤 수만 명으로 다시 늘었다. 5일에도 시위대는 평화와 폭력 반대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시민들은 경찰이 폭력배들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며 막아섰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시위대가 흥분하고 있는 것은 시위대의 노란 리본 운동에 맞서 파란 리본을 단 친중 성향 단체 회원들이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친중 단체들의 중국계 폭력 조직 삼합회가 개입된 것으로 시위대는 보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데이비드 차는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배들을 내버려두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범민주파 입법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중국계 폭력조직 삼합회가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홍콩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시위 현장에서 삼합회 소속으로 추정되는 8명 등 19명을 체포했지만 경찰이 삼합회와 결탁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홍콩 정부는 정부 청사 주변을 점거한 시위대에 6.15 전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렁추닝 행정장관은 4일 밤 현지 TV 연설을 통해서 시위대는 3,000명의 공무원이 6.15 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 청사 밖을 정리하라면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시민 안전과 사회 질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의 정상 가동을 위해 정부 청사 봉쇄를 풀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시위 지도부도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의 공동 설립자인 베니타이 홍콩대 교수는 우리의 타깃은 렁 장관이지 다른 공무원들은 아니다면서 공무원 출근 허용으로 렁 장관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킬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시위대는 트위터를 통해 행정장관 판공실 밖 시위대가 함께 심사숙고한 끝에 입구 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과 아랍 동맹들이 순위파 극단주의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의 4번째 인질 참수에도 시리아와 터키 국경 인근 코바니 IS 기지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미국,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군이 전날 밤 시리아와 이라크에 공습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IS도 쿠르드 거주 지역인 코바니로 진입하기 위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IS는 수요일 내로 코바니를 점령해 무슬림 축제인 이드 알 아드하 기도를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끊임없는 공습에도 시리아 국경 마을 대부분은 IS가 장악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습은 IS가 3일 영국인 인질 앨런 헤닝의 참수 동영상을 공개한 이후 이뤄졌다. IS가 인터넷에 공개한 참수 희생자는 이번이 4명째다. IS는 다음에는 미국 특수부대 출신 구호활동가인 피터 캐시그를 살해하겠다고 밝혔다. 캐시그는 2012년부터 시리아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벌여왔으며 1년 전 IS에 납치됐다. 캐시그의 부모는 아들의 석방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IS를 격퇴하는 군사작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얼굴을 붉혔다. 바이든 부통령이 2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강연에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IS를 지원했다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4일 이스탄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요구했다. IS를 지원하는 당사국으로 지목된 아랍에미리트도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바이든 부통령은 4일 사과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실은 성명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터키와 다른 중동 동맹국이 의도적으로 IS를 지원했다는 언급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다른 여성의 자궁을 이식받은 스웨덴의 30대 여성이 세계 최초로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병원 마츠 브렌스트렘 산부인과 교수는 4일 올해 36살의 산모가 자궁을 이식받아 9월에 제왕절개로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고 의학 전문지 랜시스에 밝혔다. 이어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 우리가 한 일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감격해했다. 산모는 건강한 난소를 갖고 있었으나 선천적으로 자궁 없이 태어났다. 자궁을 기증한 여성은 61세로 자녀 2명을 낳고 폐경기를 겪었다. 브렌스트렘 교수는 나이가 많은 여성의 자궁을 이식에 성공했다는 것이 놀랍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궁이 건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모는 자궁 이식 뒤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3가지 약물을 복용했고 6주 뒤 자궁이 건강하다는 징조인 월경을 처음으로 했다. 1년 뒤 의료진은 자궁이 잘 기능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시험관에서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했다. 임신 31주째 때 태아의 성장, 자궁과 탯줄의 혈류가 모두 정상이었으나 산모에게 임신 중독증이 생겼다. 이후 태아의 비정상적 심장 박동이 감지돼 제왕절개로 조기 출산했다. 무게 1.8kg으로 태어난 아기는 열흘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다가 퇴원했다.
한편 브랜스트램 교수 연구진은 2년 전 여성 9명에게 자궁을 이식했으며 그중 7명이 올해 초 배아 착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날 출산한 여성 외에 다른 여성 2명도 임신 25주째라고 전했다. 이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서 자궁 이식 수술이 성공한 적이 있었으나 출산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연구팀은 유럽에서만 2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자궁 원인으로 불임을 앓고 있어 자궁 이식 수술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과 저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현재까지 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라이베리아에서 온 에릭 던컨 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그가 접촉한 사람이 114명에 이르고 에볼라 창궐 지역인 서아프리카 국가 등을 방문한 미국인이 잇따라 유사 증세를 신고하고 있다. 미 방역당국은 초비상이 걸렸다.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 한 미국인은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대 병원에 격리돼 있다. 2명의 예일대 졸업생은 라이베리아를 방문해 에볼라 바이러스 추적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지원한 뒤 지난 주말 귀국했다가 격리됐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발해 뉴욕 인근의 뉴요크 공항으로 입국했던 한 미국인도 에볼라 감염과 유사한 증세를 보여 긴급 이송됐다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4일 현재까지 모두 100건 이상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CDC는 이 바이러스 감염 조사를 받은 사람이 15명가량이며 미국 내 12개 이상의 검역소에서 바이러스 감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던컨과 접촉했던 9명의 가족과 의료요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했으나 아무도 감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기관이 강조했다. CDC는 현재 던컨과 접촉한 40여 명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던컨의 병세는 계속 악화돼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그가 입원해 있는 병원 측이 밝혔다. 라이베리아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던 아쇼카 묵포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5번째 미국인이다. 그는 아직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머물고 있으나 곧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서아프리카 지역 출신 이민자 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서아프리카 에볼라 창궐 국가를 최근 방문한 적이 있는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민우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일 뿐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느꼈던 거야.
거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네, 다음은 북실세 방한, 상생협력과 평화의 첫걸음 되길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일 북한 대표단의 방한은 여러모로 파격이었다.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김정은 체제의 핵심 3인방이 남한을 찾았다. 남북관계사에서 북한 실력자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공개리에 남한을 찾은 것은 전례가 없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최고 실세다. 노동당 안에 당이라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거쳐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총괄하는 현직에 올랐다. 지난달엔 국가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용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전임 총정치국장이었다. 두 사람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권력교체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떠받쳐온 쌍두마차다.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는 김정일 시대 이래 대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대표단 방한 송사 과정도 전격적이었다. 하루 전날 방문을 타진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반전을 실감케 해준다. 북한 권력 핵심의 동시 방한은 김정은 체제가 반석에 올라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명의 방한은 의미가 잠옷 크다. 방한 그 자체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의지라 할 수 있다. 황병서는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의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남북이 이번에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3명의 방한은 북한이 외교 다변화를 꾀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면서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등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핵 개발과 인권 문제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수세적 성격도 있지만 북한의 대외관계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결국 국제사회로의 편입으로 가는 길이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지정, 투자 설명회를 통한 외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외교 경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중국 무역이 북한 전체 교역에서 90%를 차지할 정도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의 5.24 대북조제 조치에 따른 교역 공백을 중국이 메우고 있다. 그런 만큼 향후 협상에서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중단 해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요구에 응한다는 소극적 발상에서 벗어나 북한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의 입지 확보를 위해서라는 적극적 발상이 필요하다. 이 조치 해제에 따른 대북 교역 재개와 경제 협력은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 핵 문제다. 9월 29일자 사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정부의 기존 대북 전략은 재검토돼야 한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다뤄 남북 간 다른 현안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이고도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의 선순환이 생겨난다. 남북관계는 천안함 사건 이래 관계 개선의 계기를 잡지 못했다. 간헐적인 대화가 있었지만 불신과 대립의 불완전한 평화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올 들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한 차례 성사됐지만 도돌이표의 판은 그대로였다.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방한이 남북 상생의 협력과 화해, 평화 구축의 새 판을 짜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 끼얹은 아베 1총리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중상이 세계에 퍼지고 있다면서 아사히 신문의 오보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이 이른바 요시다 증언 관련 보도를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사라졌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극히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우선 4차례 국장급 회담 끝에 최근 차관급 전략대화까지 열어 양국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 애써온 양국 외교당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동안 양국 외교당국은 내년에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현재의 냉각된 관계로 맞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관계 개선의 상징적 계기가 될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애써왔다. 현재의 양국 정치관계 개선이 역사 문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였다. 비록 양측 대화가 공식적으로는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물밑으로 진정성 있는 대응에 다양한 방안이 조심스레 타진되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런 진정성과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양국 외교당국의 조심스러움에 비춰 경망스러울 정도다. 그의 답변은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이었다. 이나다 의원은 제주도에서 다수 조선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근거한 기사 일체를 취소한 아사히 신문의 조치를 거론하며 일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그는 아사히 신문의 오보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대일 비판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런 인식은 그의 오랜 협의의 강제성 집착에 비추어 그리 새삼스럽지는 않다. 또 포괄적 강제성보다 협의의 강제성에 매달리는 그의 자세도 일반인의 인식이라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최고 정치 지도자이고 그것도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희망을 수시로 밝혀온 일본 총리다. 아사히 신문의 요시다 증언 보도 취소에 대한 일본 내부의 논란도 정리되지 않아 속마음이 어떻든 얼마든지 애두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커녕 93년 고노다마 이전으로 퇴행한 듯한 발언을 피하지 않았으니 최소한의 정치 감각마저 의심스럽다. 이러고서 그가 어떻게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떠들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까? 거칠 듯하던 먹구름이 양국 관계에 다시 끼었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박미의 노래입니다. 계절이 2번 바뀌면. 안타까운 꽃 한 송이 돌아서서 가는 그 모습은 멀리 멀리 사라졌어요. 오늘도 그리움에 젖어 기다려봐도 보이는 건 낙엽만 쓸쓸히 떨어져 방울방울 눈물 지게 하네. 나는
다음은 스포츠면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한창인 지난 4일 오후 아시아드 주경기장 남문 앞에는 강렬한 음악과 함께 현란한 플래시몹이 펼쳐졌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였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42개국 선수단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진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아시아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개최 종목은 총 23개, 75년 일본 오이타에서 열린 초대 대회 이후 가장 많다. 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5인제 축구, 7인제 축구, 골볼, 유도, 역도,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배구, 휠체어 등 모두 19개 종목이다. 여기에 배드민턴, 론볼, 볼링, 휠체어, 댄스 스포츠 등 패럴림픽에 없는 종목 4개가 추가됐다. 한국은 종합 2위 탈환을 목표로 잡았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7개를 획득해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랐었다. 안방에서 열린 2002년 부산 대회에서는 금메달 63개를 따내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기록했지만 2006년 쿠알라룸푸르 대회 때부터 금메달 58개로 중국, 태국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루키 이미림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레이누드 클래식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미림은 5일 중국 베이징 레이누드 파인밸리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맞고 버디 5개를 낚아 4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7타를 적어낸 이미림은 카롤린 헤드바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난 8월 마이어 클래식에서 세계 랭킹 2위 박인비를 연장전에 꺾었고 LPGA 투어 첫 승을 달성한 이미림은 약 2개월 만에 또 마지막 날 역전으로 승수를 추가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세계 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와 헤드베르게 2타 뒤진 공동 3위였던 이미림은 마지막 날 이들과의 챔피언조 경쟁에서 강한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완벽한 역전극을 이뤘다. 루이스가 14번 홀 보기로 선두 경쟁에서 이탈했고 이미림은 16번 홀 버디에 이어 17번 홀에서 티샷이 왼쪽 워터 해저드 가장자리의 바위에 걸리는 위기를 파로 탈출하며 헤드발의 추격을 뿌리쳤다. 박인비는 마지막 날 이탈을 줄여 최종 합계 12언더파 280타로 강혜지, 브리트니 랭과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이번 우승으로 이미림은 부상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대회에 나서지 않은 슈퍼루키 리디아 고와의 신인왕 포인트 격차를 좁히면서 유일한 대항마의 입지를 다졌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나무자전거의 내가 사랑해. 햇살처럼 닿는 너의 온기 나를 깨워줘 간지러운 봄비 마음을 적시듯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안아줘 오래 널 지켜줄게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보살펴줄게 그림자가 되어 따라갈게 작은 별을 따줄게 밤마다 네 마음 비춰줄게 꽃 피워줄게 싱그러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오래 기다려왔어 너를 사랑해 내가 사랑해 너의 마음 고마워 늘 듣고 싶던 말 사랑한다는 너의 고백 나도 사랑해 우리의 이 순간 영원히 잊지 않을게 평생 너를 내가 사랑해 오래 널 지켜줄게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보살펴줄게
따줄게 밤마다 네 마음 비춰줄게 꽃 피워줄게 싱그러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행복해지고 싶어 너와 둘이서 너와 영원히 너의 마음 고마워 늘 듣고 싶던 말 사랑한다는 너의 고백 나도 사랑해 우리의 이 순간 영원히 잊지 않을게 평생 너를 내가 사랑해 꿈꿔왔던 오늘 서로에게 약속해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우리 사랑을 소중한 이 순간 영원히 잊지 않을게 평생 너를 내가 사랑해 다음은 중한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 들어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게 대규모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5월부터 9월까지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시리아 출신 난민은 모두 457명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584명 가운데 68명이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을 감안하면 허가율은 88.6%에 이른다. 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게 대량으로 인도적 체류 자격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77명에 그쳤다. 난민법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으면 난민으로 인정된다.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강제 송환이 금지되고 국내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시리아 내전 장기화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19만여 명이 숨지고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시리아에 600만 달러, 약 6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묵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내전 상황은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시리아인들이 끝없는 내전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지방세수를 줄이고 국가지원만 확대하는 식의 담뱃값 인상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5일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5대5일 때 이상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8대2로 2할짜리 지방자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대3만 돼도 지방세가 26조 원 이상 증가하는데 늘어나는 복지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한 대로라면 국가 재원의 배분 비율은 38%에서 56.3%로 높아지고 지방은 62%에서 43.7%로 줄어든다며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5대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들 수준인 6대4 비율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CN블루의 고마워요 전해드리면서 10월 6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었고요.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가 웃어요. 나를 보면서 웃어요. 그대의 그 미소가 고마워요. 사랑한단 말은 안 해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그대 사랑이 난 고마울 뿐이죠. 그대가 말해요. 나를 보면서 말해요. 그대의 한마디가 고마워요. 사랑한단 표현 안 해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그대 사랑이 난 고마울 뿐이죠. 거센 비바람이 우리 막아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그대 사랑 너무 고마워요. 그대 사랑 잊지 않을게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대 사랑 너무 고마워요. 그대 사랑 잊지 않아요. 눈 감는 그날까지 그댈 잊지 않을 거예요. 내 눈이 울어요. 그댈 보면서 울어요. 그대의 그 사랑이 고마워서. 사랑한단 말은 안 해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그대 사랑에 난 눈물이 나죠. 거센 비바람이 우리 막아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그대 사랑 너무 고마워요. 그대 사랑 잊지 않을게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대 사랑 너무 고마워요. 그대 사랑 잊지 않아요. 눈 감는 그날까지 그댈 잊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알아요. 그대가 사랑이란 거. 그대 맘도 내 맘과 같잖아요.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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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라고 한대도 우리 사랑 변치 않아요. 고마워요. 그대 사랑이 고마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사랑 변치 않아요. 그대가